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제도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건을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점유취득시효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있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부분에도 등기를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공평해졌습니다. 자 공평 이 부분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의 공통요건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주점유, 공은 공연히 점유, 평은 평온한 점유입니다. 그런데 요건에서 이 부분이 빠졌죠. 따라서 이 부분을 칸 채우라고 무선을 칩니다. 그랬더니 20점을 주면서 20점 받았더니 10등이랍니다. 이로써 요건을 다 암기한 겁니다. 자, 이 숫자 20은 20년입니다.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 10은 10년이란 뜻이고요. 10년간 점유 계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유도 있고 등기도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단축된 겁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인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인 것이죠. 이 무는 뭘까요?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선은 선일 것. 이 부분이 좀 특이하죠. 선이 무과실일 것. 이것은 점유 취득시효에는 없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만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불요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민법 조문에서 등기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 등기가 있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암기를 요하는 것이죠. 방금 배운 이 부분을 몇 번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점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권 같은 경우는요, 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냐면은 사실상 지배라는 거, 그 상태가 있으면은 즉시 점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은 즉시 점유권을 상실을 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취득시효는 시한폭탄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점유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개념상.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유치권의 요건 중에서는 점유의 계속이 있어요. 점유 계속이 없다면은 즉 점유를 상실하면 그 즉시 유치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시한폭탄처럼 일정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 역시 개념상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부분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서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을 뿐이지 그 부동산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도 역시 점유 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애초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공용부분은 비상계단이라든가 지하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용부분을 개인이 시효 취득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신 분은 여기서 스톱하셔도 돼요. 우린 결론만 알면 되니까요. 즉 공용부분은 시효 취득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여기서 스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식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집합건물법에서는요, 전유 부분만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죠. 한 동의 건축물에서 일정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라 그럽니다. 어찌됐든 이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문에서처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공용부분이지 전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한 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죠.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웃 토지주가 이 부분을 야금야금 침범해서 들어왔어요. 이 경우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해서는 한계필지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암기가 되신 분은 넘어가시고요. 이해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지 한계필지가 있어요. 1필지라 그러죠. 그러면은 1물이라 그럽니다. 1물에 대해서는 1권주의죠. 권리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계필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네, 이 전체가 A 소유였는데 이 부분만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지는 한 개입니다. 그러면 1물인데 2권이 돼버리죠. 2권주의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 되죠. 1물 1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 위배되죠. 따라서 한계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점유 개시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유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20년이죠. 20년 동안 점유 계속이 있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점유 개시 이 당시부터 해서는 A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때쯤에 그리고 등기 전이죠. 등기 전에 A가 B에게 팔아버린 경우에요. 이 경우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B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이기 때문에 완성 당시 소유자는 A였습니다. 따라서 A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해서 이 등기는요, 무효 등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 예외가 있죠. 중복 등기에서 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복 등기, 후등기는 이런 것이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A 앞으로 됐습니다. 그 후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보존 등기가 B 앞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이 됐죠. 보존 등기가 중복이 됐습니다. 보존 등기는 출생증명서와 똑같아요. 두 번 태어난 겁니다. 한 개의 부동산이 두 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후등기,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 명의의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즉, 이걸 가지고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인수가 된다. 그림으로 볼게요. 점유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유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20년간 점유 계속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이때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결론은 이 저당권은 인수가 된다는 건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자, 등기가 되면은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하죠. 소급해서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점유 개시 당시부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죠.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있던,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저당권이 있다면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즉 깨끗한 상태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저당권은 인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완성 후 등기 전에 있었던 이 저당권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 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인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말이죠. 다소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또 뒤에 문제 풀이에서 또 반복이 되니까 일단은 진도를 빼세요. 점유 개시의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이란 것은 시작점이죠.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합니다. 취득시효니까 일단 점유 개시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점유가 개시된 때, 이때가 출발점, 시작점, 기산점입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특정 어떤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점유가 개시된 때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원칙입니다. 즉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A 점유로 있다가 그 점유가 B에게 승계가 되고 또 C에게 승계가 되며 D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D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즉 D는 D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여기서 또는 했으니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아까는 선택권이 없다 했는데 이제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점유는 D의 점유죠. 전 점유자의 점유는 누굽니까? A, B, C가 있어요. 다음 줄 읽으면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선택권이 있답니다. 즉 D는 자신의 점유는 물론이고 C의 점유, B의 점유, A의 점유까지도 주장할 수가 있고 A에 대한 점유를 빼고 B에 대해서만 그리고 C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어느 단계에 있는 점유자, 즉 사람입니다. 점유자는 사람이에요. A냐 B냐 C냐 이 사람에 대한 거죠. 그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예외가 또 있습니다. 다만이 있기 때문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한국말 어렵죠?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 즉 C라는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임의의 시점, 기간 중에 이 중도의 어느 부분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단위로는 가능하죠. A 전체에 대해서 또는 B의 점유 전체에 대해서 C의 점유 전체에 대해서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지 중간의 어느 부분을 임의의 시점으로 기간 중에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데 말이 어렵죠. 자, 시험용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산점에 대해서 점유 개시된 때 이건 알죠, 여러분도. 점유가 개시되어야 점유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유 개시된 때를 기산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점유 승계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서 주장할지 또는 자기 점유만 주장할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단순화시키면 이거죠. 임의 선택권은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승계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있는 경우도 두 가지로 또 나뉘죠. A, B, C 점유자 즉 사람 단위로 하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고요.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은 넘어가셔도 돼요.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따름 저당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죠. 시효 취득 두 가지가 있죠. 점유 취득 시효하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둘 다 점유 계속이 요건이에요.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효 취득도 못합니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지역권의 경우에는요. 계속이 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규정에 있어요. 잘 모르면 이런 것은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시효 취득을 인정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구법에서는 잡종재산이었어요. 여기서 구법은 구국유재산법입니다. 즉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행정재산이란 것은 행정 목적상 보유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개인이 가져가라고 시효 취득시키진 않죠. 이 부분 땅을 도로를 시효 취득시키려면 용도 폐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재산화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건을 갖춰서 시효 취득할 수는 있어요.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오시죠. 일반 재산의 경우는요. 만만합니다. 일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5번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A든 B든 C든 모르는 사람 거든 상관없어요. 시효 취득의 요건에서 누구 소유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었거든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점유 취득 시효를 물어봤어요. 1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입니다. 2번 자주 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결정한다. 자주 점유에 대한 결정 기준이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하는 게 아니고 권원의 성질을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심의 의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3번 점유는 평원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 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했는데 간접 점유로도 가능합니다. 직접 점유로도 가능하고요. 간접 점유로도 가능해요.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점유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5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즉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런데 지문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맞는 거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 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됐다. 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거 틀렸습니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놨어요.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 재산이 되면은 이때는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 상태에서는 시효 취득을 못해요. 2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즉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문제에서 완성 당시의 소유자여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시효 완성 후랍니다. 완성 후에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그 사이에죠.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요. 자, 틀렸습니다. 이 부당이란 말이 틀렸죠.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요,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점유권은 있어요. 따라서 점유로 인해서는 정당한 것이지 부당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희가 보는 것은 점유 취득 시효죠.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에는 예 없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없이 그러면은 틀려요. 5번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총칙과 결합된 문제니까 이해하기에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최대한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효가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효가 진행 중이죠. 시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단과 정지는 이런 것이죠. 점유 취득 시효이기 때문에 점유 개시 후부터 20년간 진행하면은 완료가 되는 그런 구조죠. 여기에서 시효가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5년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15년만 더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즉 만일에 이 시점에서 시효 정지 사유였다면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이어받아서 그대로 남은 기간만 진행하면 돼요. 그러나 시효가 중단되면은 즉 이 시점에서 중단 사유에 걸렸다면은 즉 압류가 중단 사유라면 그간 5년 지나온 것은 다 무시되는 거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0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5년만 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20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단 사유에 걸리면은 점유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단 사유가 되려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점유 취득 시효예요. 따라서 이 점유 계속 이 부분을 깨트려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사유는 되어야지만이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압류만 한 것이지 아직은 경매 처분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의 점유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점유 계속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즉 등기 여부인데 경매 절차에 의한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입니다. 이 말은 곧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이 부분이 들렸어요. 2번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자, 여기서 자연인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아니고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 무주의 동산만 선점의 대상이 되죠. 선점을 하게 되면요. 소유권을 즉시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동산의 선점은 즉시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맞죠? 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 얘기죠. 3번은 맞는 겁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묻혀 있는 거죠.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 발견자 단독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절반하에 취득한다. 즉 2분의 1씩 지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이게 틀린 거예요. 5번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점유 취득 시효 관련입니다. 타주 점유자가 되느냐 문제죠. 요건은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이쪽에 등기가 있으니까 점유 부분에도 등기를 기재해 줍니다. 자, 공평해졌죠?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네요. 무선을 칩니다. 그랬더니 20점을 줬어요. 20점으로 10등이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점유 취득 시효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타주는 취득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시효 취득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랍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된다. 점유하고 있으면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죠.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려면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뭐가 증명이 돼야 되죠? 권한이 없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문 보니까 권한을 주장했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대요. 이게 증명입니까? 증명과는 다른 얘기예요. 따라서 번복되지 않습니다. 4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점유 기산점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 이렇게 기억하죠. 점유 기산점은 원칙상 점유 개시일입니다.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날이에요. 따라서 주장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순차 승계의 경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A 점유에서 B 점유로 그리고
C 점유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럼 현재 점유자는 여기에 있죠. C죠. 이 경우 C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전 점유자 B나 A의 점유, 개시 1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틀리게 된다면 이런 경우죠. 중간 기간의 어느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기산점에서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이지 중간 기간에 선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4번 질문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에서 선택한다 했으니까 중간 기간이 아니죠. 따라서 맞습니다. 중간 기간의 어느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5번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렇다면 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점유권은 있습니다. 점유로 발생한 이득은 정당한 이익이지 부당한 이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니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2번 중복등기로 인해서 무효랍니다. 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돼요. 맞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는 원칙은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복등기로 무효가 되는 경우, 즉 중복등기에서 후순위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판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뢰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는 없어요. 따라서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뭘로 봤죠? 채권적 청구권으로 봤죠. 그리고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원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앞부분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즉 무슨 계약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시 완성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어서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점유 개시가 되었고 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며 그 후에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완성 후 등기 전이니까 이 사이쯤 됩니다. 이때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때쯤에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그 후에 등기를 마쳤답니다. 이 시점에서 시효 취득자가, 즉 점유자가 채무를 변제한 거예요. 아까 저당권 설정 관련 그 채무를 갚아버린 겁니다. 그 갚은 돈에 대해서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완성 전에 있었던 이 사이에 있던 저당권 등은 인수되지 않고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이 부분의 저당권은 인수가 돼요. 점유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은 시효 취득자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위예요. 따라서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5번 시효 완성 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시효 완성 시점이 이때예요. 완성 전에 명의수탁자는 A라 하고 명의신탁자는 B라고 합니다. 완성 후에, 즉 이 시점에서 B로 등기가 된 겁니다. 이 경우 시효 완성자는 누구에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즉 A였죠. A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지문을 읽습니다. 명의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신탁자는 B죠. 그래서 B에게 주장할 수 없다니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 당시, 즉 A에게 주장한다 했기 때문에요. 점유 취득 시효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점유 취득 시효 관련해서 점유가 있으면 자주 점유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의는 판례상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알면서, 즉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부분은 무단이니까 허락 없이 점유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추정이 깨집니다.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단 전유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공용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죠. 안 되는 것은 뭐였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 필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 개 필지, 이 말은 곧 한 개의 물건이라는 거죠. 일물입니다. 일물의 경우는 일권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일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B소유, 그럼 기존에는 A소유였다. 그러면은 일물에 대해서 이권이 돼버리니까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해서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 완성의 주장 상대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누구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쳤답니다. 이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 당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시효 중단 사유가 이런 것이죠. 시효가 쭉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단 사유가 이때 발생을 했어요. 우리는 점유 취득 시효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단 사유에 해당했답니다. 그러면은 그간 5년 지났던 거 다 무시하고요. 이때 시점에서 다시 또 20년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유가 중단 사유예요. 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러한 중단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단 사유가 아니죠. 압류, 가압류만으로는요. 현재의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계속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경매 처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압류, 가압류가 있어도 현재의 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깨뜨리지 못해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점유는 계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맞죠? 완성 후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맞죠?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된답니다.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려면요. 소멸시효의 제도, 즉 권리위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점유를 계속했답니다. 즉 권리를 행사 중이에요. 따라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계약상이 아닙니다. 시효 취득은 신뢰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상 관계가 아닙니다.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즉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여야 되는데 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5번,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해서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즉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볼게요. 시효 완성 후죠. 따라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물권법에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옳은 것은 다툼있음 판례에 의하면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죠. 따라서 증명할 책임 이런 건 없습니다.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다. 그림으로 미리 됩니다. 점유 개시를 했고 시효가 진행 중에 부동산이 소유자가 A에서 B로 그리고 C로 전전양도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완성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은 C가 되죠. 왜냐하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C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최종 등기 명의자 즉 C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대요. 그 경우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은 아직 등기 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권은 있어요. 따라서 그 점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즉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담장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시효 기간 만료 후, 즉 시효 완성이죠. 완성 후에 명의 수탁자로부터 수탁자를 B라고 할게요.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신탁자를 A라 합니다. 이 경우 시효 완성자에게 신탁자가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점유 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문을 읽어보니까 시효 완성 후에 등기를 받은 게 신탁자죠. 그러니까 이때 A가 소유자로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B였죠. 그렇다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B입니다. 그러므로 B 상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A 상대로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A 관점에서 보면 즉 신탁자는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시효 완성이 되었고 등기까지 된 거죠.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에 대해서 누구에게 기속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점유 개시를 이때했어요. 기간이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죠.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소급하죠.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권은 원시취득이에요. 즉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임료이죠. 이 임료도 소유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즉 시효 완성 후 등기한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원 소유자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한때로 소급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입니다.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은 없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가 추정됩니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즉시 소멸, 이 즉시가 틀렸는데요. 시효 완성 후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 필요해요. 4번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점유 개시가 되고 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 후에 이쯤에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됐답니다. 그 전에는 A였다 가정하면 완성 당시에도 A였어요. 그 후에는 B가 되겠죠. 이 경우 주장의 상대방은 A입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 A여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등기 명의자, 즉 이 경우는 B죠. 현재의 등기 명의자 B에게 주장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5번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명의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이 수탁자는 바지사장이죠. 명의만 빌려준 거죠. 즉 주인이 따로 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타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의뢰 시효 취득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감 1번 의뢰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완성되더라도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2번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무과실이어야 되죠. 해온 부분이 무선이었죠. 선이고 무과실이죠. 3번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시효 취득한 후에 그렇다면 을이 소유자죠.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가 불법이랍니다. 그러면 을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 상실이 아니에요. 4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아직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없지만은 점유권은 있죠. 을이 지금 점유권입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을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로 인한 것은 정당한 이득이지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병에게 이전 등기되었다가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답니다. 그럼 그림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효 완성이 이때 됐어요. 완성 후에 일시적으로 병에게 이전 등기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점에서 병 소유가 된 겁니다. 그 후에 갑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럼 갑이 이쯤에 있게 됩니다. 소유가. 그런데 이 지문에서 보면은 다시 회복했다 그랬어요. 갑이 다시 회복했다. 그럼 갑이 앞부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므로 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이 5번 지문은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약간 헷갈리게 써놨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갑토지를 무단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자, 등기까지 가져간 걸로 봐서는 이 문서는 지금 계약서 위조입니다. 병에게 매도했다. 그리고 현재는 병이 소유자로 등기까지 되어 있네요.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은 보니까요. 이전 등기 청구 문제고 2번은 보니까 말소 등기 청구 문제거든요. 둘 다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갑이 피해자니까 그렇죠. 자, 이 두 개를 한 방에 봅시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존 등기가 일단 갑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을이 문서를 위조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병에게 매도했다고 했으니까 이전 등기가 되어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 지문.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자,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원래 진정한 소유자였죠. 따라서 그 명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병을 상대로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해서 갑 이러면은 갑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따라서 이건 맞는 거죠. 1번은. 2번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지워야죠. 방금 1번은 지웁니다. 2번 갑은 을 병을 상대로 해서 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없다가 틀렸어요. 자, 이 갑은요 지금 피해자입니다. 회복을 하려면은 을도 지워야 되고 병도 지워야 됩니다. 둘 다 지워야 돼요. 따라서 을 병을 상대로 각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 갑이 말소 등기 청구하면은 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 경우 병은 을에게, 즉 위조했던 사람이죠.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사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4번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즉 무과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었으니까 선입니다. 몰랐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 병은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등기부 취득시효 사안인 겁니다. 이 등기는 무효 등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만 안 되는 예외가 딱 한 개 있었죠. 중복 등기의 경우. 그런데 이 사안은 중복 등기 사안이 아니에요. 따라서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춘 겁니다. 그러나 즉시 이 부분이 틀렸죠.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 필요하거든요. 10년간 점유 계속 등기 유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즉시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었는데 즉시 취득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5번
병명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병은 그 등기를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 요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여기 등기 있으니까 이쪽에도 등기를 기재하면은 자, 공평해졌죠? 이 부분이 비었네요. 빈칸 채우라고 무선을 칩니다. 그랬더니 20점을 줘요. 그 결과 10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죠.